이 내용은 원래 지금 다루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알림이 떠서 제가 그 질문 내용을 봤는데 실제 댓글이 달렸다는 동영상에 가보면 그 사이에 지우신 건지 댓글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했었는데 이 내용은 질문이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당본 신구도와 스피노자의 이론에 근거해서 마음의 분화 역시 기하학적인 질서와 모델에 기반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중심을 에고로 보는데 삼수분화를 하면 이 부분이 너무 작아져서 사수분화를 기본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에고가 꼭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원끼리도 서로 겹칠 수 있으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사수분화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하학적으로는 더 큰 숫자로 분화할수록 에고에 해당하는 중심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음이 최초로 분화하고 발달하기 시작할 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에고가 형성되는데 우선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곧 나인데 자신의 신체가 그것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기 때는 엄마도 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보이는 것이 내가 울기만 하면 바로 와서 안아주거나 하니까 사실상 내 신체의 일부랑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 특히 나의 신체를 기준으로 하는 좋고 싫음, 플레저와 페인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이 분화됩니다. 아기가 처음에는 웃거나 우는 단순한 음향론적인 표현밖에 못하지만 분화와 발달이 진행되면서 보다 다양한 감정과 표현 양식으로 분화되어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계속 내부로 분화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음이라는 하드디스크를 포맷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고의 역할은 나를 규정함으로써 나에게 좋고 싫은 것을 구별하는 것인데 나를 규정하는 속성들의 집합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생성되는 setup.ini 파일 같은 것으로서 뇌의 일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 혹은 보수라고 이 파일 안에 규정되어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치색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관찰해보면 잘 때는 에고가 깨어있을 때와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의식이 없는 깊은 잠을 잘 때는 에고가 완전히 정지되며 꿈을 꿀 때의 에고는 깨어있을 때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에고라는 설정 파일은 잠에서 깰 때 의식으로 로드되는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이 등에 따라서 생성된 에고의 백업본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다가 꿈 등에서 서로 다른 것이 전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분화된 부분이 의식적인 에고가 존재하는 차원이고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분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어딘가에 에고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차원이 foreground, 전경을 형성하고 참나, 스피노자의 신의 차원이 background, 배경을 형성합니다. 여기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빨간색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배경이 강력하더라도 전경이 불투명하다면 배경은 가리워져서 아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과 신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하나로 결합된 사람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경우로 생각해 보자면 아이패드와 블루투스 키보드는 원래 하나의 제품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판매되는 독립적인 제품을 페어링 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위의 모델보다 아래 모델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나는 클라우드의 서버 같은 것이고 어느 기기에 페어링 시켰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개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 경우에 컴퓨터에 1,000만원, 키보드에 10만원 투자하는 것과 컴퓨터에 10만원, 키보드에 1,000만원 투자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키보드나 이런 기기들이 일시적인 소모품에 불과하듯이 현실 차원에서의 인간의 육체와 물질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실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클라우드 서버 차원으로 가지고 갈 방법은 없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 얻은 것은 여기에다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투자 효율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움직여 보면서 자기 것임을 확인하듯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뺏기거나 하면 세상 전부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가 영원하지는 않으며 마치 추진력을 다 쓴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가듯 이러한 물건에 대한 애착은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엄마에 대한 애착은 더 오래 남는데 아마도 엄마는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일 것으로 생각되며 사실상 아이들에게 엄마는 음성 명령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나타내게 되고 커서도 엄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엄마라는 2단 로켓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도 끝까지 남는 것은 나의 신체입니다. 신체는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 셀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참나, 독일어의 이히나 대문자 S의 셀프가 클라우드 서버 차원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3단 로켓까지도 분리해 버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신체가 사라지고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체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 신체와 신체에 깃든 에고가 없어도 진정한 내가 서버 차원에서 계속 존재함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증명하려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용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만약 실제로 인공지능의 마음을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자연히 이 모델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다양한 모델 중에서 보다 유력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도 생각해낼 수 있는 디자인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자연이, 신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